두꺼워요. AI 윤리와 뇌신경과학 그리고 교육. 딱 봐도 심오한 책인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 제목만 봐갖고는 어떤 말씀을 하려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이 책의 주 내용하고 쓰신 이유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AI 윤리와 뇌신경과학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AI 윤리 그리고 AI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인공신경망 흔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AI와 뇌신경과학을 좀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 전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두 영역이 굉장히 밀접하고 서로가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AIDT라고 하는 키워드로 많이 대변되면서 물론 많은 이제 논란도 있긴 한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 AI 윤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동 발달에 있어서의 그 뇌신경 과학적인 차원에서 아동 발달, 그리고 AIDT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좀 엮어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을까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전문 학술서고요. 네, 전문적으로 이야기들을 좀 다루어 봤습니다. 사실 지금 AI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이 인간은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든 잘난 사람이든 이제 편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AI는 공정하게 해줄 것이다. 그 두 번째, 여기서 파생되는 오해가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AI는 완벽하게 해결해 줄 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다 여기 지금 그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좀 잠깐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AI에 관련해서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 AI가 핵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영화 계시거든요. 만화에서 수없이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유토피아와 디토피아라고 하는 양분적인 시각을 좀 잠시 내려놓고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어떤 영향들을 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역할은 어때야 하고 특히나 이 AI 시대, AGI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지향해 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부모님들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꼭 지키고 생각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인간성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AI 그러니까 깊숙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서 심지어 우리는 어떤 상담도 전화를 걸면 AI가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AI 로우라고 해서 법률적인 어떤 자문과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AI 교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까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또 상당수의 많은 직업은 생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 중에 하나는 뭐 초등교사일 것이야 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거 과연 이 AI라고 하는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AI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인간 자체를 최근에는 이제 BCI라고 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뉴럴링크로 대표되는 그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그 실험이 벌써 두 번째 환자까지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인간을 디터러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잠깐 테세우스의 배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테세우스 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배를 너무나 오래된 배를 고치기 위해서 부품들을 하나씩 새 것으로 바꿔가죠. 그러면 마지막에 모든 부품이 다 바뀐 배는 원래의 배인가?
또 하나의 철학적 문제는 그 부품들을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하나씩 떼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을 때 그것은 그럼 원래의 배인가?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장기를 인간의 뭐 어떤 사지를 그 끔찍한 수술도 있었죠. 네. 이거 바꿔치는. 네, 조금씩 이제 바꿔서 어떤 영화에서는 이런 영화도 있어요. 인간의 어떤 장기나 외부적인 것은 생물학적인 바이오 영역에 두고 인간의 뇌만 디지털 영역으로서 무한히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이 그 나의 기억을 갖고 있는 AI, 뭐 채피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부분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스스로에게도 명령을 과연 이렇게 주체적인 존재로서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주체적인 도덕적인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규제하고 규율을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그 독재가 되는 거고 전제주의 국가가 되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봤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편에서는 이런 권한을 인간이 아니라 심지어 인간이 아닌 기계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도록 우리가 가고 있는 거는 아닌가. 저희 댓글도 보면 앞으로 재판을 AI한테 맡기면 네. 억울한 일 없지 않겠냐. 네. 억울한 일 더 많이 생깁니다. 네. 그 말씀대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AI의 판단이 물론 최근에 블랙박스화돼서 이거 설명 가능성을 그래서 이제 AI 윤리에서도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블랙박스화돼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모르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또 사실 기존의 많은 부분들은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AI가 어떤 결정을 네. 내리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AI 스스로가 생성형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다시 또 학습해서 AI가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산출물을 학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 내놓기도 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럼 거기에는 이제 편향, 바이어스라는 게 완전히 없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 전자. 인간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의 바이어스는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I가 스스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차, 3차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낸 것을 학습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바이어스가 정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인간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놈 이해관계가요. 그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10개의 빵을 지금 10명이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내일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한 명한테 몰아줘서 열흘 동안 네가 나가서 식량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놈이 먹고 튈 수도 있으니까 네. 못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제로일 수도 있고 30%도 있고 50% 좌우간 0.1%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게 정당한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만약에 3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네. 50개라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AI도요 똑같이 답을 못 내려요.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재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롤스가 질서 정연한 사회, 뉴스밤은 품격 있는 사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다 나은 사회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완벽한 사회는 없는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완전한 평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무로 돌아가는 게 완전한 평등이겠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의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성향이나 기후나 위치나 처지에 따라서
이미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던져지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불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하면 적어도 노력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단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삶을 고수하거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라 뭔가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거고, 그러한 보다 나은 사회를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윤리라는 거죠. 뭐 특히 이제 사회 윤리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그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 AI 윤리는 응용 윤리적인 측면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예전에 왜 키메라 이렇게 생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의료 윤리와 관련해서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인간의 눈을 가진 돼지, 인간의 뭐 심장을 가진 염소, 뭐 키메라의 존재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기계화된 존재에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트랜스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게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향상, 인간성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 네. 영생을 추구하는 삶,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많은 뭐 동화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이 네. 나오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요정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 샘물을 마시고 너도 영원히 죽지 않고 나하고 영원히 살자. 근데 이 주인공이 그 영원히 죽지 않은 샘물의 물을 마시지 않고 유한성 속으로서의 유한한 존재로 끝에 이제 죽는 것을 선택을 하거든요. 과연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욕망이긴 한데, 인간의 욕망이죠. 자연스러운 욕망이긴 한데, 그 불사신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인간들이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손들에 대한 것도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인간의 어떤 본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자꾸 자기가 못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죠. 자기 유전자가 재생돼서 네.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과연 그런 이제 AI와 관련해서 기술의 발달, 기술 윤리적인 차원, 어떻게 보면 이게 바이오 영역까지도, 바이오 영역을 이제 디지털 영역으로 옮기려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BCI처럼.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인데, 칩이 아니고 뭐 뇌의 작은 칩이 아니라 뇌 전체를 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까지도 인간은 분명히 꿈꿀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막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해서 막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않을 것이냐, 전 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어딘가가 음지에서는 끊임없는 연구들, 마치 그 마블 영화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 어벤져스의 솔저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병기들에 대한 실험은 지금도 어느 정도 시도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AI와 관련된 윤리적인 차원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아이들이 단지 어떤 기술을 배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기술의 지향점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AI 윤리, AI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첫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 뭐 고민도 없어지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지는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와 윤리교육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본질을,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돼야 되고 우리는 거기 계속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죠.